뭐부터 하겠습니까? 가정출산? 가정출산 그래 쉽게 하시는 거.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문이 많이 오잖아요. 병원보다는 병원이 집이 안전하니까. 그쵸.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 둘러들한테 연락 오는 거는 선생님은 진짜 딱 그냥 가정출산 뭐 이렇게만 오시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출산을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하셨던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요새 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이제 나오면은 엄마 여기 보이죠? 뭐 따님입니다. 뭐 손가락 발가락 다 뭐 있고요. 네 안녕 이러고 가서 신생아실 가가지고는 엄마랑 태어날 때까지 2박 3일 동안 아기 얼굴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낮아서 얼굴은 보여주는데 면회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횟수도 줄어들고 근데 남편은 또 못 들어오고 엄마만 그 유리병 너머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면회라고 하는 건 안아보는 거 아니에요? 안아보지 못해요. 그전에도 안아보진 못했어요. 이렇게 유리병 너머로 안녕 이거였어요. 보통 모유수유 병원들은? 시간에만 가서 이제 젖주고. 네네. 모유수유 시간이 또 따로 있고. 네. 코로나가 참. 그러니까 그러다가 수술까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사모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코로나 좀 한창 힘들 때 가셨던 분들은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혈압이 좀 높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수술을 또 할 때 이제 보통 병원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이제 대부분 하반신 마취를 하고 아기 나오고 아기 얼굴 보고 이제 아기는 신생아실이나 아빠한테 가고 그 다음에 수면 마취를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의료적인 그런 이슈가 있었던 분이어가지고 전신 마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온 것도 못 봤어.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마취가 하면서 눈을 감고 눈을 떠보니 아기는 없고 뱃속에 아기도 없고 옆에도 아기가 없고 그다음에 아기는 신생아실 가는데 보이러 갈 수도 없고 가지고 5일 동안 애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애를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힘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래서 오히려 더 우울해지는 이런 상황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점 때문에도 또 해서 가정출산을 문의를 뭐 그 숫자가 확 늘어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문의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가정출산은 첫째보다는 둘째, 셋째들이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보호자가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원래 그 전에는 뭐 아기까지는 첫째 아기까지는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아예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더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이미 자연출산 병원에서도 좀 첫째 아기와 출산을 지원해줬다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방문이 안 되니까 집에서 같이 만약에 출산을 했을 때 가정출산 장점은 아이들은 아기들의 그냥 공간 아니 활동을 하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아빠는 또 아빠대로 하니까 되게 편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 진짜 가정출산 가면은 되게 종이 보통 이제 둘째잖아요. 둘째인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엄마 진통이 걸려서 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봤더니 4cm가 열렸다는 거예요. 주사님 내진하더니 4cm. 엄마가 놀라는 거야. 아니 첫째 때는 하도 안 아파가지고 겨우겨우 막 진짜 죽을 것 같은데 4cm였는데 지금 하나도 안 아프고 4cm니까 정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빠도 되게 신나하고 아기는 그때 한 3, 4살 정도 되는 애였는데 그 엄마가 아침이니까 아기 아침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진통 틈틈이. 그래서 진통 오면은 싱크대 잡고 막 이렇게 호흡했다가 지나가면은 뭐 이렇게 챙겨서 이제 주고 엄마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진통하고 아빠는 이제 아기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다 먹고 아빠 치우고 아기랑 같이 막 TV 뽀로로 막 같이 보면서 막 되게 즐거워하면서 아빠는 그러니까 근데 계속 애기랑만 계속 놀고 있고 저는 엄마랑 조산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조사님 엄마가 아파지니까 한번 볼까 하고 내지는데 7cm인 거야. 되게 짧은 시간에. 그래서 아빠한테 내가 가서 아빠 7cm 열렸어요. 좀 있으면 우리 애기 날 거예요. 아빠가 눈이 있단 말이죠. 정말요?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애기랑 밥 먹고 뽀로로 보고 그냥 자기 즐겁게 지낸 거밖에 없어. 근데 벌써 애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애기 나올 때쯤에서 아빠가 손 잡아주고 제가 큰애랑 같이 앉고 너무 해피하게 애기를 낳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사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아빠가 너무 반대를 하셨어요. 가정출산을. 그래서 가정출산 반대했지만 엄마가 너무 하고 싶어서 리허설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리허설 하기 전에 아빠가 저희 조산원에 와서 저랑 상담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리허설 처음 만났어요. 근데 둘째 이상은 그냥 엄마가 원하면 저는 진행해봐도 무리가 없다. 첫째 때 문제가 없었으면 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상담하는데 아빠가 굉장히 계속 띠꺼워. 그냥 엄마가 원하니까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하면서 뭐 제가 뭐 할 게 있나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 느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좋아하지 않, 지미쌤하고 같이 가서 저렇게 안 좋아하면 나는 정말 지원해줘도 좀 마음 불편한데 괜찮아, 잘 날 거야, 엄마가 괜찮으니까 잘 날 거야. 막 지미쌤도 그 옆에서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출산을 갔는데 출산이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가니까 애기는 자고 있어. 그래서 아빠 그러면 혹시 이제 지금 좀 진행이 더디니까 좀 주무시고 나오세요. 이제 해서 좀 쉬게 해드린 거죠.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그때 막 아빠 한마디 했잖아. 저 진짜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 주무세요. 진짜 들어가도 맞아. 되냐고. 본인 침대 가서 누우시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아빠가 정말 되게 미덥지 않은 듯이 자기가 없어도 되냐는 듯이 근데 가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주무시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돼서 한 7cm 정도 되니까 지미쌤 보고 이제 아빠 모시고 오라고 해가지고 아빠가 딱 나왔는데 이제 한 몇 번만 힘 주면 애기 나올 것 같다고 출산하고 나서 자기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자기 이 사람처럼 한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와가지고 그냥 애기도 볼 일이 없어. 그냥 자기는 피곤했지만 피곤한 거는 한 2시간 잔 걸로 회복이 돼. 그런데다가 엄마는 진행이 너무 빨라.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너무 좋고 자기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가전 출산이 좀 약간 제가 느꼈던 그런 일상의 어느 날을 좀 특별한 하루? 그냥 이 정도로 경험이 되는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아빠가 그 둘째를 위해서 병원을 가야 돼. 그럼 그쵸.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때 큰 그렇게 병원에 되면?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큰 병원에 아기를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아기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가야 되는 이런 연락해야 상황이 되고 되니 맡겨야 되고 엄마에다가 짐에다가 또 애 짐을 갖다가 짐을 애 거를 갖다가 같이 갈지 아니면 맡기는 분한테 챙겨줄지 이걸 다 아빠가 해야 되는 건 거잖아 원래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가정출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좀 약간 편안하게 할 수 맞아요.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뭐 조산원이나 병원에 가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내 공간이 아닌 거잖아요. 아빠의 공간이 아니니까 아빠도 또 긴장이 또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빠도 되게 좀 정신이 많이 곤두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를 내지 않아도. 근데 집이니까 우리 집에 뭐가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먹고 주고 아니면 나 쉬고 싶으면 쉬면 되는데 그런 게 되게 아빠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거는 출산에 있어서 되게 큰 아주 이점인 것 크지. 같아요. 그래서 출산의 그러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단축이 되는 것 맞아요. 같기도 맞아요.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신생아를 데리고 다시 뭐 조리원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집으로 이동해야 된다거나 하는 부담이 없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들한테도 첫째들이나 뭐 둘째들, 뭐 셋째 나면 두 명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도 자기의 그냥 생활 공간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동생을 만난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또 그걸 사건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놀다가 와서 보고 또 가서 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가정 출산할 때 큰애나 둘째 애들이 엄마한테 달라붙지 않잖아. 그러니까 일반 병원 가면은 맞아요. 와가지고 엄마 뭐 나가 아빠 나가 뭐 엄마 진통하고 있어도 뭐 이런 데 있으면은 뭐 어쩌지 계속 엄마한테 마사지만 해줘도 막 못하게 하는 애기들도 뭔가, 있어요. 병원에 그런데 가면.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는 자기 활동 영역, 자기 방에 가서 있거나 놀잇감이 다 거기 마음이 있으니까. 불불안하니까 엄마한테 안 붙는구나. 네, 그런 게 되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있잖아요. 단점을 얘기해. 단점. 자 이제 단점. 첫 번째. 저는 산모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좀 약간 쉬고 싶은데 아기 낳고 나서 계속 첫째고 둘째고 너무 큰 단점이잖아. 하루를 이렇게 조산사님은 2시간 있다 가니까 가고 나서 자기가 그 아이들을 오롯이 내가 돌봐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느끼셨대요. 그래서 좀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나게 되면 저 조산원 가서 그냥 날래요 이렇게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게 똑같은 게 아빠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엄마가 다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엄마가 힘들었던 거고 제가 알았던 아빠는 뭐냐면 아빠가 본인이 미역국을 끓여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첫째 때는 가면 병원에서 뭐 국밥이라도 나오든지 아니면 조산원에서 다 해주고 그냥 애기가 나와서 그냥 그 애만 본인이 보고 산모 자라가면 되는데 집에서는 자기가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큰애 밥 챙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신생아 나온 거 해가지고 옆에서 뭐 어떻게 뭐 기저귀라든지 다시 갈아줘야 되고 출산 휴가 문제군요. 출산까지는 완벽하네. 그거를 예전에 봤던 선모는 그걸 했었어.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하루 전에 부르더라고. 자기가 진통을 하니까 밥을 챙겨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쵸. 애랑 남편 밥을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오자마자 미역국을 끓이고 계시다. 그것도 그래서 방법 중에 좋았던 것 중에 하나죠. 하나가 친정엄마가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와가지고 엄마는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진통할 때 와서
그냥 애들이랑 남편 밥만 챙겨줘. 내가 먹을 밥만 해줘서 엄마가 꼬리곰탕을 그렇게 계속 열심히 굽고 계시더래요. 친정 어머님이. 그리고 또 딸이 아프니까 엄마가 막 신경이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그런 신경을 차단하고 곰탕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거 좋더라니까. 그러니까 친정어머님이 막 그렇게 겁 많으신 분만 아니라면 오셔서 어쨌든 친정엄마는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왜 엄마들 막 뭔가 해주고는 싶은데 막 딸 옆에서 막 아이고 이러느니 그렇게 밥 미션을 드리고 해주고 애기들 좀 봐주시고 하면 그러면 애들도 어쨌든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사이 잠깐 남편이 애기가 할머니한테 가 있는 동안 와서 와이프한테 한 번이라도 해주고 가고 뭐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 제일 좀 좋았던 출산 것 같아. 후 약간 식사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만 된다면 그리고 아기 보육해주는 거 이런 것만 대비만 된다면 가정출산이 둘째 이상 산모님들한테는 너무 좋은데, 둘째 산모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집을 엄청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지.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출산하고 나면 이렇게 상상 속에 출산하고 나면 피가 다 이렇게 낭자돼서 그렇게 생각하구나. 집안을 어떻게 하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출산을 많이 이제 다니면 사실은 그냥 있던 그대로가 출산 후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고 그렇게 냄새나지 않고, 또 이제 엄마들이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소리를 내는 거가 옆집에 들리지 들릴까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출산하는 분은 사실 드물죠. 거의 없어요. 그냥 우우 이 정도 소음인데, 이 정도 소음이 옆집까지 그렇게 들릴 일도 많이 없을 뿐더러 둘째는 굉장히 짧아요. 1시간 내지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출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병원에서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가정출산이나 병원 보면은 소리가 제일 많이 났던 건 집이 아니라 병원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무섭고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소리를 내셨던 분들은 병원이지. 그럴 수 있겠네요. 집에서 왜냐면 사실- 긴장되고 하니까 근육도 긴장되고 하면 맞아요. 아기가 나올 때 더 확실히 저희도 조산원보다는 집이 진행이 잘 되고 진통도 훨씬 잘 오잖아요. 집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했을 때. 집에서 출산하시는 분 중에서 소리를 지르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해서 엄마도 집이 사실은 마음과 그런 호르몬이 배출되기에도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다는 건 확실한 거고, 엄마들이 많이들 물어보는 게 그러면 집에서 나면 전문가 없이 자기들끼리 남편과 자기와만의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지 이런 그러니까 그걸 제일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질문을